얘기까지는 끝내고 제가 추가로 질문을 더 뽑아오긴 했거든요. 네네.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면 두 분이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던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면 좋을 알겠습니다.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이 질문 제일 많이 들었는데 자기소개서에 글씨체를 어떻게 끝내야 되느냐, 했습니다라고 써야 되느냐, 아니면 했다 이렇게 써도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하거든요. 네. 뭐로 써야 되나요? 글자 수도 적은데. 일단 원칙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수는 했습니다가 더 그쵸. 유리한 거는 맞아요. 네. 그렇지만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했습니다가 합격한 사례의 90%거든요. 근데 했다도 10%는 돼요. 근데 했다를 선택했다라는 건 그만큼 글자 수가 그러니까 채울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쓰레기가 거 너무 너무 많다라는 거죠. 문장당 두 글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. 이 방법을 쓰는 건데 네.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무조건 했습니다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음. 왜냐하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. 예, 보여주고자 하는 글을 쓰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눈치를 갖다 밥 말아먹고 왔나?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마이너스적 요소를 일단 안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했다라고 쓰는 애들 중에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애도 있지만 걔의 공통점들은 네. 걔의 특징이 당돌한 애들이에요. 근데 당돌함을 드러내는 건 했다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읽혀요. 그러니까 글을 쓰기에 따라서 했다라는 게 네. 전혀 마이너스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좀 무난하게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뭐 미사 여구를 붙인다든지 이럴 만한 자소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추가로 이제 형식을 말씀드리면은 꼭 기업 자소서 쓰듯이 맨 앞에 헤드라인 잡고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. 있죠. 5년 전까지 유행했죠. 네,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지금은 거의 없어요. 이제. 재미있는데. 네. 근데 5년 전까지 그게 대세였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좀 얘기해 주신 건데 이제 종합하는 의미에서 하면 네. 많은 활동을 쓰는 게 좋다 아니면 한두 개만 집중적으로 쓰는 게 좋다. 그거는 내용에 따라 다른 거예요. 내용에 따라 그쵸. 다르다. 왜냐면은 많은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이게 딱 눈에 보이는 정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한두 개를 갖다 디테일하게 과정까지 다 해야지 되는 내용들이 있고 주로 많은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생들이 주로 좀 그렇습니다. 문과생들이 그렇고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제를 갖다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난이도 높이는 과정들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깊이가 깊어지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저는 이 개수라는 게 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한 개만 써도 한 개가 아닌 글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쵸. 그러니까 그런 글이 전 가장 좋은 글이라고 네.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개수라고 하는 건 표면적인 것뿐이지 신경 쓸 필요 없다. 자 그리고 다음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꼭 써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언급된 거를 쓸 수 있는지 뭐 단어 하나만 나와 있어도 쓸 수 그쵸.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멘트가 좀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활동을 했고 이렇게 그거를 추가적으로 써야 되는지. 저는 징검다리 형태, 징검다리 형태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없는 내용도 있고. 다만 학생부에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띄엄띄엄 해가지고 이 중간 사이 단계가 없을 때 그걸 보충해 주는. 그런 역할.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생부에 기록하면 안 되는 내용들을 여기에 넣을 수는 없겠죠. 그렇죠. 안 되는 내용들 말고 넣을 수는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, 본인이 아쉬움이 남는 내용들.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잘 써주지를 못했다던가 아니면 누락을 했다던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다만 리스크는 있을 수 있죠. 뭐냐 검증되지 않는다는 부분들.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쓰는 게 결국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예요? 아까는 리스크를 최대한 덜고 가자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리스크를 덜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은 학생부에 쓸 없다 수도 있긴 하더라도 하죠. 쓰는 게 낫다는 거죠. 그 역할을 자기소개서. 저는 오히려 그 단어만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 단어만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 매몰되지 말아야 되는 게 그 단어가 그 읽는 사람들로부터 호기심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. 그런 단어인지를 따져보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에서는 좀 리스크를 더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무조건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. 저도 아까도 이게 했다가 성공 사례가 많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단어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
그런 얘기도 있어요. 어떤 경우엔 생기부에 없는 얘기는 블라인드 처리해버린다라는 네, 얘기도 맞아요. 있어요. 그런 얘기도 그렇기 있긴 때문에 있어요. 그런 리스크로 그 글자 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빼먹어버리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하진 않아요. 단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. 네. 그다음 건 이거는 괜히 썼다 싶긴 한데 지원 동기하고 노력한 과정이 꼭 연관이 있어야 되나? 당연히 연관이 있어야 당연하죠. 되는 건데 네 이건 그냥 웃고 지나가는 네. 시간으로 하고 그러니까 학교 활동이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평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뭐 학종은 되게 화려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냥 학교에 있는 활동만 좀 충실히 했는데 이걸 그냥 써도 되는 건지 이거는 딴 데서 많이 쓰는 문구를 차용하자면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. 아, 저는 오히려 좀 다른 게 애들이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. 평범하지 않은 활동이 더 많더라고요.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인의 글을 쓰고 누군가한테 자꾸 보여주라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저희들도 살다 보면 이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. 근데 주변에 한 두세 명한테 물어봐도 이 행동이 되게 독특한 행동이었던 경우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 있죠. 예.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애들이 워낙 지금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게 되게 평범한데 평범하지 않은 걸 옥석을 못 가리더라고요.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들 평범하게 시작을 하거든요. 네, 다만 이 평범한 활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평범한 활동 속에서도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아니면 본인의 그 예리한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석 능력과 접근법이 있느냐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첨삭은 한 명한테만 그러니까 본인의 자소서를 한 명한테만 이렇게 좀 피드백을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너무 많은 분들한테 이분한테 받고 이분한테 받고 이분한테 받는 게 좋은지 이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. 자소서 받는 친구들은 제가 예전에 저희 애는 그래서 선생님을 한 두 분은 피해 다녔어요. 왜냐면 다 하는 얘기가 다르시니까 자기가 나중에는 중심이 안 선다 하더라고요. 보실 때 아까 어떤지. 대표님이 얘기하셨었는데 네. 첨삭은 좀 한 명한테가 맞아요. 근데 읽히는 건 여러 사람한테 읽혀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- 너무 혼란스러워. 그러니까 그 첨삭을 거기까지는 담당한 네. 그 한 분한테 네. 통해서 읽히는 거죠. 아, 학생이 예, 직접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음.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여러 명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첨삭 도와주고 이럴 때도 이제 첨삭을 할 때 간혹가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누구한테 해가지고 보여드렸더니 이런 이렇대요. 피드백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. 네. 부드럽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? 저는 학교에서 욕을 많이 해서 선생님이 그게 욕을 아니라 이게 좀 도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제가 그냥 비장의 카드를 꺼내죠. 환불? 잘하. 하산하든가 그걸 해라. 비슷하네요. 저는 환불. 환불이 안 되니까 네. 그분한테 가서 마무리해라. 와. 하죠.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하산하거라. 웃긴 게 뭐냐면은 실제 플레이어로 뛰는 사람하고 훈수 뜨는 사람하고 맞아요. 접근법이 너무 다릅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훈수 뜨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좋다, 저게 나쁘다, 그냥 이거 삭제하고 뭐 이거 삭제는 또 이제 안 시키고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한마디 툭 던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540자가 됐을 때 이 40자를 줄이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 중에 날아가는 내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뭘 날릴지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이게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. 그쵸.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학생부 다 집어넣지 뭘 또 1500자로 줄여서 넣습니까?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키는 한 사람이 쥐고 가야 된다. 다만 조언은 여러 사람한테 들을 수 있지만 물론 학생이 직접 하는 건 아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볼 대표적인 때. 사례로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예전에 한문교육과를 쓸 때 그러니까 그 황조과를 쓴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우리 학교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가 암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은행이 암나무는 좀 가지가 내려가 있고 순나무는 가지가 꼿꼿하게 서 있거든요. 이게 그 어떤 그 특징을 잡아내서 암수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돼서 자웅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한문 자체가 그냥 그 상형성을 기본으로 한 문자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.
그런데 그걸 도입부로 쓰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거든요. 네네네. 그걸 누군가한테 줬더니 걔가 한문 선생님한테 가서 그러면서 자웅은 상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. 아 이제 또 선생님 또 흥분하셨구나. 그래서 그냥 가라. 선생님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네. 어떤 그 대표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쓰였다라는 건 같이 쓴 사람만이 아는데 그 이외의 의미를 갖다 대면서 그게 첨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 한 명한테만 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게 보통 자소서 쓸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유사도 검사에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자소서를 다른 사람, 그러니까 합격한 자소서를 좀 많이 보는 게 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합격한 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유사도 검사에 걸리면 어떡하지? 라는 고민이 좀 드는데 합격한 자소서를 보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안 보고 쓰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더 좋을까요? 저는 합격한 자소서를 참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. 네, 본인의 사례를 그냥 쓰라고 하고요. 네,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이제 학생부 연관 관리를 같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 드러낼 내용들은 연관 관리에서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지. 네,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진로와 학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좀 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구체적으로 나뉩니다. 같은 의대라 하더라도 뭐 안과 의사 다를 거고 그냥 영상외과 의사 다를 거고 그다음에 신경과도 신경과랑 그다음에 신경외과랑 또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배우는 내용들이 같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이미 차별점들이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합격한 애들의 자소서 그거는 뭐 과거 사례일 뿐이지 굳이 지금 현재 그 학생이 참고해야 될 내용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스스로 자체를 먼저 판단을 해라. 그리고 본인의 시각으로 글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첨삭을 지도를 하면서 좀 고쳐야 될 건 고치고 가다듬을 거 가다듬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해요. 좀 보여주거든요. 저희 학교에서 그 합격한 사례들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게 보여주는 시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초기에 자기의 글을 어느 정도 쓰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연결할지를 생각할 때 그때 보여주거든요. 그러니까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구조를 잡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더라고요. 저희는 학생한테는 보여주지 않죠. 엄마들한테 보여주죠. 설명을 해요. 이렇게 이런 보냈어. 식으로 해야 됩니다. 마케팅인데. 이렇게 보냈습니다. 근데 그런 부분으로 되게 애들이 감을 못 잡고 있다가 감을 바로바로 캐치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점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. 저는 아예 그 자소서를 쓰기 전에 그러니까 6월이나 이럴 때 이제 그 민사는 학교에 그게 쫙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고 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은 애들이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, 그러니까 영담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데 의외의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고 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게 맞을지는 좀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딱 자소서만 맞는 경우에 첨삭을 맞는 경우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좀 연관으로 호흡을 좀 길게 그러니까 가져가거든요. 미리 했으니까. 그러니까 미리 얘가 어떤 애인지를 파악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갖다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지 애의 장단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파악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글을 개떡같이 써도 그래도 대충 이런 맥락에서 이걸 이렇게 썼겠구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손을 대면은 이게 문체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렇죠. 손을 대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손을 대지는 않아요. 그래서 애의 문체를 될 수 있는 대로 살리는 상황에서 큰 맥락 가지만 하고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저희가 손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자소서를 다 다르게 써야 되는지 아니면 공통문항은 그냥 써도 되는지 이거 되게 왜냐면 저희 둘째가 자꾸 나와서 미안하긴 한데 서울대 다르고 과가 서울대는 농경제를 썼고 연대는 정외를 썼고요. 그 다음에 고대는
우리가 고대를 못 썼더라. 경영으로 특기자를 경영으로 썼어요. 네. 그래서 고대는 경영으로 썼고요. 여기다 플러스해서 연대 UD를 또 영어로 썼어요. 그래서 얘가 써야 될 자소서가 너무 많았던 거죠. 네. 그래서 이걸 쓰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. 네, 저는 다 다르겠습니다. 네, 1번, 다 다르게 2번도 다 쓰라고요. 다르게? 네, 전부 다? 다. 애를 죽이는 일인데. 저는 그럼 그렇게 쓰면 안 그러니까- 되죠. 그걸 왜 그렇게 써요, 수시를? 정신없이. 저는 그냥 어쨌든 그래도 무조건 다 종합으로 되는데. 붙을래라고 하면 네. 다르겠어요. 음. 그런데 네. 그러니까 종합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 정말 가장 완벽한 하나의 하나의 글을 쓰고 다. 그러니까 다 집어넣는 거죠. 근데 다만 학교별 문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 그거는 다르게 써야 확실히 되는 거죠. 다르게 확실하게. 쓰고 그렇게 되는데 솔직히 그런 전략이 지금 처음 경험하는 입시를 치르는 사람들한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쓴 글이 뭐 A 학교를 타켓으로 해서 썼다고 해서 그게 과연 A 대학에 맞을까라는 확신이 없잖아요. 그게 A, B, C, D, E 중에서 하나는 얻어 걸릴 수 있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 다르게 쓰면서 좀 시간을 좀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를 하고 통일로 접근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. 저는 왜냐하면 과가 너무 달랐어요. 하나는 아, 농경제, 과가 다르면 다 하나는 다를 정예, 수 있어야죠. 네, 하나는 경영. 이러면은 이거는 다 달리 써야 되는 그쵸, 거거든요. 그거는. 네, 그리고 약간씩만 다르게 쓰고 그랬는데. 그러니까 그 아까 그 학생부 분석했던 학생, 네, 연대 고대 둘 다 사학과잖아요. 네, 그러면은 그 학생은 그냥 그대로 가요. 네, 다만 네, 마지막 문구는 조심해야 됩니다. 그쵸. 연세대학교에 가서 이걸 갖다 또 연대에 넣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열심히 뼈를 묻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면 안 돼요. 네,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고. 근데 의외로 그런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. 많아요. 근데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네, 네, 이제는 그쵸. 말할 수 있다. 네, 고대에선 자소서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. 그리고 좀 저는 좀 늘 궁금한 게 있거든요. 자소서를 계속 집도하고 있는데 네. 자소서의 영향력이 과연 어디까지일까? 그리고 왜 이렇게 대학들은 다 자소서를 폐지하는데 이 대학들은 왜 끝까지 버틸까?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. 심지어 뭐였냐면 애들이 초창기에 지도하다가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좀 여러 명을 관리하다 보니 바쁘니까 막바지에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제일 슬퍼요. 1, 2, 3번까지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1, 2번을만 저장하고 그리고 3번은 그냥 점 찍은 상태에서 제출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었고 아니면 2번, 3번이 동일하게 입력되는 케이스들도 있었거든요. 근데 걔네들이 100% 떨어졌느냐? 아니에요. 그건 아니라는 거죠. 그거 유명한 일화 있어요. 예전에 고대 자소서에 그냥 학생이 가고 싶다 이렇게 한국을 키는데 네. 하나씩 이렇게 썼는데 네. 통과됐어요. 그러니까 좀 애들이 하는 강렬한 의지를 높여봤다. 생각하는 아니, 그래서 중에서 안 본다가 나온 아, 거지. 안 그래서 본다. 자소서를 너무 내 자소서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난 네. 무조건 붙을 거야. 어. 이런 좀 아니야. 착각들을 애들이 해요. 어. 그러니까 애들 막 수시만 6군에 접수할 때까지는 네, 네. 여기 하나만 붙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냥 6개 광탈할 것들을 다 알면서도 쓰면서도 떨어질 때마다 막 우울 모드가 돼서 아, 그럼요. 그것 때문에 기분 수능이 나쁘지. 망하는 대부분 당연하지. 떨어질 걸 알았는데 아, 쓰지 그래도. 말았어요. 저. 우리가 이렇게 뽑기 하다가도 떨어질 거 알았는데 안 근데 되면 기분 그게 나쁘지. 좀 종합을 쓰는 자소서를 쓰는 애들은 그런 맹신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버릴 것들은 버리면서 가능성을 좀 버리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. 네. 이거는 두괄식으로 쓰는 게 좋을까? 미괄식으로 쓸까? 근데 자소서는 늘 면접하는 것처럼 그냥 두괄식으로 쓰고 쫙 나가라라는 얘기가 좀 지배적인 것 같거든요. 어떤가요? 일단 글을 못 쓰면 두괄식이 낫고요. 글이 되게 잘 나왔다라고 하면 전 미괄식도 나쁘진 않아요. 네. 저는 주로 미갈식으로 지도를 합니다. 왜냐하면 두갈식으로 쓰게 되면은요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.
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반복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근데 결국은 그 분량 싸움이거든요. 예, 천자는 이걸 다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항상 두 갈식으로 써도 결국 자르다 보면은 앞문장이 날라가요. 예, 그래서 저는 그냥 자기소개서는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. 논술할 때는 전 100% 두 갈식으로 쓰라고 합니다. 예, 면접할 때도 100%두 갈식으로 일단 답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근거를 붙여라 라고 하거든요. 이건 논리의 문제고 예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는 절대 논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글 쓰는 패턴도 달라지는 거예요.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틱한 그렇죠. 예, 약간 쪼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. 예, 그러니까 그래서-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. 뭐 이런 식으로 예, 전략이지. 끝에 가서 이런 그렇겠네. 식으로 팡 터뜨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. 근데 저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네. 기본적인 글을 쓸 줄 아는 애들은 그게 네. 되거든요. 네. 근데 글을 진짜 못 쓰는 애들은 네. 다 읽고 나도 몰라요. 얘가 모르는지 아무리 손을 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차라리 네. 도입부에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라고 하면 오히려 읽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 좀 네, 정말 못 쓴 글도. 선생님 표정이 너무 리얼해서 놀랬어. 네. 네. 그래서 좀 저는 그냥 글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예. 약간의 역량에 따라서 그런데 아까 그 보통 그 두 갈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끝에 쫙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네, 있겠네. 저는 반복이 좀 걸려요. 반복하는 거. 네. 미괄식은 근데 함부로 쓰면 안 돼요. 진짜 글은 잘 도움을 써야 돼요. 받아서 네. 그럼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받아서- 글이라는 거잖아요. 아, 그런 미괄식은 거구나. 함부로 도전하면 안 돼요. 네. 예. 그러면 자소서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면은 다 나온 것 같아요. 그렇죠? 추가로 혹시 더 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? 다 나온 것 같죠? 어느 정도는 다 네. 나온 것 같고요. 예, 다만 이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재 선정이거든요. 예, 맞아요. 그러니까 아무리 그 미사역으로 갖다 바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재료가 좋지 못하면 그걸로 아무리 요리를 해도 좋은 요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사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소재. 예, 학생부를 좀 잘 그걸 해야 되고 학생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주시는 이제 수행 과제나 이런 부분 할 때 그냥 넉넉고 그냥 멍 때리다가 그냥 갑자기 닥쳐가지고 그 전날 완성하고 대충. 이러지 말고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그걸 좀 학생부에 반영시키는 활동들을 먼저 해서 재료를 좀 좋은 재료를 확보를 해놔야 요리를 해도 좋은 이제 요리가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닥쳐서 하지만 좀 미리미리 잘해라. 미리미리 잘해라. 지금 고3들이야 뭐 지금 인제 기말고사 그쵸. 치니까 근데 마지막 찬스 있잖아요.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또 수행과제 또 이렇게 시간 나오겠죠.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많이 챙겨서 해라.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대표님 말에 덧붙이면 네. 제가 자소서 쓸 때 진짜 웃긴 게 생기부에 단어가 있잖아요. 그 단어를 보고 너 이 활동을 했는데 이게 뭐니라고 물으면 몰라요. 왜 그렇잖아요. 그럴 때 너무 가장 많이 맞아요. 하는 게 그럼 파일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? 라고 하는데 파일이 없어요.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그러한 생기부에 적는 파일들을 폴더로 좀 정리해놔. 정리를 해놓는 게 그래서 저희 연관관리하는 애들은 폴더가 학기별로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막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씩 받아서 저희가 저장을 해놔요. 제가 영업을 도와드린 거죠. 네, 오늘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. 영업을 도와드린 거로. 자소서는 갑자기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본인이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할지 이 활동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쭉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없어지긴 하지만 이제 없어지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소개서만 없어졌지 학생부 안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또 고민인 거거든요. 일단 뭐 면접 통해서 이제 크로스 체크를 분명히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왠지 자기소개서가 부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. 한두 해 하다가 네. 다시 할 거예요. 부활할 아. 가능성이 높다라고. 어떡하나. 왜냐면은 일단 생기부 자체를 갖다가 학교별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생기부만 가지고 하면은요 오히려 생기부 제대로 못 써주는 학교들이 너무 불리해져요.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때문에 진짜 학교에서 안 챙겨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못했습니다. 이 내용을 갖다 쓸 공간조차도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.
네, 그러면 이거는 진짜 입시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애당초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느 학교까지 갈 수 있어요. 이게 딱 끝난다는 결정이 얘기거든요. 되는. 네, 그럼 이건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정해지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기소개서는 그러니까 연대가 아직까지 자기소개서 남아 있잖아요. 네, 연대는 학교 내신 안 됐거든요. 가장 무력화를 잘 시키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교과 중심으로 하는 주요 대학들 중심으로는 자기소개서를 오히려 이제 뒤집어 엎을 가능성도 좀 있고, 그다음에 현 정부의 기조도 사실 그런 거 굳이 규제하려고 안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두 해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. 저 그런 네, 자기소개서는 어쨌든 나중의 일이고 일단은 학생부부터 소재가 될 만한 것부터 열심히 챙기시길 바랍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